아버지들이 은퇴를 앞두고 느끼는 마음은 참 복잡해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해오셨는데 갑자기 더 이상 회사에 안 나가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막막함과 불안감이 몰려오죠. 일상이 무너지고 역할이 사라진 듯한 허탈감에 마음 한구석이 시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쓸모 없어진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주변에선 이제 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지만 막상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들의 속마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거든요. 오늘은 그런 아버지들의 진짜 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은퇴 후 현실적인 대처 방법과 전문가 조언을 함께 나눠보려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은퇴를 앞둔 아버지가 계시다면 이 이야기에 공감하며 같이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1. 은퇴, 그 이후의 공허함과 정체성의 위기. 오랫동안 직장인으로 살아온 아버지들에게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사회적 지위를 누려왔기에 은퇴 후 그 자리가 비워지면 허탈함이 크죠. 김현수, C62세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는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했지만 정년퇴직을 한 뒤에 우울증까지 겪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가족과도 소통이 줄어들었죠.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버려서 전문가 상담을 받게 됐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정신건강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새로운 정체성 찾기를 준비하라고 조언해요. 직장 밖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취미, 봉사활동, 혹은 새로운 일거리 등을 모색하며 나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은퇴 후 삶이 무기력해지지 않고 의미 있는 일상을 꾸릴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부담, 그리고 현실적인 준비의 중요성. 은퇴를 앞둔 아버지들의 또 다른 고민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저축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박준호 C58세는 20년 넘게 중소기업에 다녔지만 퇴직금이 크지 않아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 컸습니다. 아내와 함께 생활비를 절약하며 살고 있지만 의료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늘 불안하다고 해요. 그는 최근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액 투자와 연금보험 가입 등 노후 자산 관리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5년 전부터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찍 준비할수록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특히 은퇴 후 지출 예상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건강보험,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부동산 임대나 아르바이트 같은 제2의 수입원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3. 가족과의 관계 변화, 그리고 소통의 필요성. 은퇴 후 가장 크게 변하는 게 가족 관계예요. 평생 가장 역할을 해왔던 아버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성훈 C60세는 은퇴 후 아내와 자녀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내와는 생활 패턴 차이로 잦은 다툼이 생기고 자녀들과는 공감대가 줄어들면서 마음이 외로워졌답니다. 상담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대화법을 배워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족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자신의 변화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가족들도 이해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거죠. 더불어 가족이 함께 취미나 여행 같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공감과 준비가 만드는 새로운 시작. 퇴직을 앞둔 아버지들의 속마음은 무겁고 복잡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분명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자신도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삶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공허함, 경제적 불안, 가족과의 거리감 등
은퇴 후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마주하면서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산책을 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가족과의 대화를 늘리는 것부터 말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아버지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고민하고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퇴 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아버지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더 깊이 설명해 드릴게요. 퇴직 후 현실에 직면한 아버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조언과 팁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1. 은퇴 전 재무 점검과 계획 세우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재정 점검은 필수입니다. 막연히 돈이 좀 있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해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 퇴직금, 개인 저축, 보험, 부동산 자산 등 총 자산을 정리하세요. 부채가 있다면 이자율과 상환 계획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실제로 김영수 CO19세는 은퇴 3년 전에 이런 점검을 통해 부채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은 기간 동안 상환 계획을 세워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월별 예상 지출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의료비, 여가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할 수 있으니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아요. 재무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을 마련할 때 4% 법칙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는 은퇴 후 매년 자산의 4% 정도를 인출했으면 자산이 크게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매년 2,4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최소 6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나 투자 수익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2.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 활용법. 은퇴 준비를 할 때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변액연금, IRP 개인퇴직연금 같은 상품에 가입해두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중반에 개인연금에 가입한다고 해도 10년 정도 꾸준히 납입하면 노후에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등을 꼭 따져봐야 합니다. 수익률이 좋은 상품만 찾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리스크 수준과 납입기간, 수령 방식 등을 고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최근에는 연금 저축 펀드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로 보어드 바이저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들 서비스는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고 리밸런싱해줘 초보자에게도 적합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낮은 곳을 고르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IRP에 입금해 연금 형태로 받는 것도 절세 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으니 꼭 상담 받아보세요. 3. 건강관리, 은퇴 후 삶의 질에 직결된다. 은퇴 후에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이나 운동을 소홀히 했던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은퇴 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정민호 씨 63세는 은퇴 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만성질환이 악화됐고 그 결과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무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어요. 반면 꾸준히 운동과 정기검진을 병행한 이재훈 씨 61세는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특히 실손보험은 최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차이가 크므로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 꾸준한 신체 활동이 필요한데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을 추천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도 적고 사회적 교류도 늘려 건강에도 좋습니다. 4.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새로운 역할 찾기. 은퇴 후 아버지의 역할이 바뀌는 만큼 가족과의 소통 방식도 달라져야 해요. 은퇴 전에는 주로 가장 역할로서 의사결정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감정적 교류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정우 씨 60세는 은퇴 후 아내와 매주 우리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어요. 같이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죠. 또한 자녀들과도 휴대폰 메신저나 영상통화로 꾸준히 소통해 세대 차이를 좁히려 노력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족회의를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추천하는데 은퇴 후 달라진 생활 패턴이나 역할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기대와 걱정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족뿐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도 은퇴 후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니 동호회 가입, 봉사활동 참여 등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5. 새로운 일과 취미 찾기, 그리고 평생 학습의 중요성.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니라 자기 개발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박상준 씨 58세는 은퇴 후 원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역 농업센터에서 소규모 텃밭을 가꾸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도 쌓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취미로 배운 사진 촬영이 인연이 되어 소규모 전시회를 열고 일부 작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부업으로 연결된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언어, IT 기술, 요리, 역사 등 관심 분야를 골라 평생 학습을 하면 두뇌 건강에도 좋고 자기 만족감도 크게 올라갑니다. 마치며 은퇴 후 삶은 준비와 태도에 달렸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점검과 계획, 금융상품 활용, 건강관리,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 새로운 일과 취미 찾기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끝으로 꼭 기억하세요. 은퇴 준비는 미리 할수록 좋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도 적극 활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은퇴가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